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51살 이혼녀가 등산 동호회에서 39살 회원과 추위를 녹이기 위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과연 이 위험하지만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누나 추우시죠? 제가 옆에 붙어도 될까요? 산장 나무 바닥에 앉아 떨고 있을 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내 귓가엔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이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친구가 등산 동호회를 권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다고 했더니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 만나. 그게 답이야. 처음엔 거부했다. 51살에 무슨 등산이냐고. 하지만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혼자 잠드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신청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북한산 등산 모임. 첫날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50대였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다.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자녀가 독립해서 외로운 사람들. 우리는 말없이 산을 올랐다. 그게 좋았다. 설명할 필요도 위로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막내가 있었다. 준혁. 39. 나보다 12살 어렸다.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단순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여기 있지? 나중에 알았다. 그도 이혼했다고. 30대 중반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끝났다고. 아이는 없었다. 준혁은 말이 없었다. 등산할 때도 쉴 때도 혼자 있었다. 하지만 친절했다. 누가 힘들어하면 짐을 들어줬고 길을 잃으면 먼저 찾아 나섰다. 특히 나를 챙겼다. 왜인지는 몰랐다. 누나, 물 좀 드세요. 누나, 여기 돌 조심하세요. 누나, 페이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처음엔 불편했다. 나이 차이가 느껴져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그의 배려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가 물었다. 누나, 등산 말고 다른 거 하시는 거 없으세요? 일은 하는데. 회사 다녀요. 퇴근하고요. 집에 가죠. 뭐? 매일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다.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앞서 걸어갔다. 그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도 나처럼 외로운 걸까? 그날 정기 산행이 있었다. 설악산 이틀 코스. 산장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하산하는 일정이었다. 10명이 신청했다. 나도 갔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산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모두 사진을 찍고 웃고 도시락을 먹었다. 나도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오후부터 날씨가 이상했다. 구름이 몰려왔다. 바람이 거세졌다. 가이드가 서둘러 산장으로 가자고 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길이 미끄러웠다. 누군가 소리쳤다. 일단 가까운 대피소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가이드를 따라가려 했지만 발을 헛디뎠다. 넘어질 뻔했을 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누나, 괜찮으세요? 준혁이었다. 저기 산장 보여요. 빨리 가요.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앞장섰다. 우리는 작은 산장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닫자 빗소리만 가득했다. 산장은 좁았다. 2평 남짓. 나무 바닥과 벽뿐이었다. 창문도 없었다. 짐도 없었다. 배낭은 길을 잃는 바람에 다 놓고 왔다. 다른 사람들은요? 준혁이 창문 없는 문틈으로 밖을 봤다. 다들 다른 대피소로 간 것 같아요. 여기 우리만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을 꺼냈다. 신호가 없었다. 일단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추웠다. 몸이 떨렸다. 누나, 옷 좀 짜세요. 감기 걸려요. 나는 상의를 벗어짰다. 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축축했다. 속옷까지 다 젖었다. 준혁도 상의를 벗었다. 그의 몸이 보였다. 단단한 가슴, 복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누나, 응? 정말 추우시면 제가 옆에 붙어도 될까요? 체온으로 좀 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니,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떨고 계세요. 그냥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어둠이 내렸다. 산장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누나.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바로 옆이었다. 이러다 저체온증 걸려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요.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쌌다. 뜨거웠다. 너무 뜨거웠다. 잠깐만요. 금방 따뜻해지실 거예요. 그는 나를 가슴에 안았다. 살같이 맞닿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추위 때문인지 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누나 체온 너무 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마찰열을 내려는 것이었다. 알았다. 하지만 그 손길이 너무 뜨거웠다. 고마워. 겨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한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귓가에 닿을 듯 가까이. 밖에선 비가 계속 내렸다.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꼭 붙어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누나. 응?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멎었다.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누나가 좋았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팔이 나를 더 세게 감쌌다. 오늘이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둘이 있을 일이 또 있을까요? 준혁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거절해야 하는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때 그의 입술이 내 귀에 닿았다. 뜨겁게, 누나, 나 정말 참기 힘들어요. 빗소리가 더 세게 들렸다. 아니면 내 심장 소리였을까? 51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준혁아, 안 돼. 말했지만 내 손은 그의 등에 올라가 있었다. 밀어내야 하는데 밀 수가 없었다. 왜요? 그가 물었다. 여전히 나를 아는 채로.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나는 50이고 넌 39이에요. 성인이고요. 누나도 아시잖아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맞았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두려웠다. 이렇게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누나, 저 봐주세요. 그가 나를 살짝 밀어냈다. 얼굴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다. 진지했다. 간절했다. 전 장난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석 달 동안 매주 누나 생각했어요. 등산 끝나고 집에 가면 누나 얼굴이 떠올라서 잠도 못 잤어요. 준혁아,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같은 동호회 사람이고 근데 자꾸 누나가 보고 싶더라고요. 토요일만 기다렸어요.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따뜻했다. 거칠었다. 남자의 손이었다. 오늘 같은 기회 안 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만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밖에선 천둥이 쳤다. 번개가 산장 틈새로 스며들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결정해야 했다. 밀어낼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혼하고 1년. 그 시간 동안 나는 죽어 있었다. 25년 결혼 생활도 죽어 있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우린 그냥 습관으로 살았다. 감정 없이, 떨림 없이. 그래서 더 무서웠다. 지금 이 떨림이, 이 뜨거움이. 눈을 떴다. 준혁이 나를 보고 있었다. 한 번만, 작게 말했다. 뭐라고요? 오늘 밤만. 내일 되면 우린 다시 선배 후배로 돌아가는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늘만. 거짓말이었다. 둘 다 알았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다. 스스로를 속여야 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눈꺼풀로, 뺨으로, 턱선을 따라 내려왔다. 숨이 거칠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런 느낌 처음이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누나 떨고 있어요. 추워서 그래. 아니에요. 저도 떨려요. 그의 손이 내려왔다. 목선을 타고 쇄골을 지나 천천히 물어보듯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멈추려고.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끌었다. 더 아래로. 준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내 귓가에서 터질 듯 들렸다. 누나, 말하지 마. 그의 입을 막았다. 내 입술로. 처음 키스하는 것처럼 서툴렀다. 하지만 뜨거웠다. 그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나를 바닥에 눕혔다. 차가운 나무 바닥이 등에 닿았다. 하지만 그의 몸이 덮이자 따뜻해졌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천둥이 또 쳤다. 번개빛이 우리를 비췄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을 봤다. 불타고 있었다. 옷이 벗겨졌다. 축축한 천이 살갗에서 떨어져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몸에 닿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따라오자 다시 뜨거워졌다. 누나 피부 정말 부드러워요.
그가 속삭였다. 내 목덜미에 입을 묻으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꽉. 놓지 않겠다는 듯이. 시간이 멈췄다. 아니, 너무 빨리 흘렀다.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빗소리, 천둥소리, 숨소리, 심장소리가 뒤섞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준혁이 내 옆에 누웠다. 여전히 팔로 나를 감싼 채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빗소리만 가득했다. 후회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천장을 봤다. 보이지 않는 천장을. 대답해야 했다. 후회한다고. 이러면 안 됐다고. 하지만 나온 말은 달랐다. 아니, 진심이었다. 준혁이 나를 더 세게 안았다. 얼굴을 내 목에 묻었다. 다행이다. 저도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산 것 같아요. 나도 그랬다. 50년 인생에서 오늘 밤이 가장 살아있었다. 비가 조금씩 약해졌다. 천둥 소리도 멀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싫었다. 누나. 응. 내일 되면 정말 선배 후배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지. 싫은데. 나도 싫어. 솔직하게 말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럼 계속 만나요. 동호회 끝나고도. 준혁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요. 저는 누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현실을 생각했다. 나이 차이, 주변 시선, 동호회 사람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이 따뜻함을, 이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 준혁은 웃었다. 목에 묻은 얼굴로 웃는 게 느껴졌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손가락을 깍지 꼈다. 잠이 왔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눈을 감으려는데 준혁이 속삭였다. 누나 사랑해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눈을 뜨려 했지만 너무 졸렸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들었다. 아침이 왔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눈을 떴다. 비는 그쳐 있었다. 준혁이 나를 보고 있었다. 잠들지 않았던 것 같았다. 잘 잤어요? 응. 우리는 서로를 봤다. 어젯밤이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듯. 옷을 주워 입었다. 어색했다. 하지만 준혁은 자연스럽게 내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우리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산장 문을 열었다. 맑은 공기가 들어왔다. 하늘은 청명했다. 어젯밤의 폭풍이 거짓말 같았다. 휴대폰에 신호가 잡혔다. 카톡이 쏟아졌다. 동호회 단체방이었다. 모두 무사하다는 메시지들. 그리고 하산 집결 장소. 가야겠다. 준혁이 말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이 끝나면 정말로 끝날 것 같아서. 누나. 응. 어제 한 말 기억하시죠? 어떤 거? 마지막에 한 말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이 없었다. 잠들기 직전이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심장이 멎었다. 그거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준혁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먼저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대답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51살의 내가 39의 그를.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젯밤이 시작이었다는 걸. 끝이 아니라. 하산 후 일주일 준혁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다. 누나, 잘 주무셨어요? 답장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났다. 그의 체온, 숨소리, 손길, 미친 짓이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토요일이 왔다. 등산 모임 날. 안 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갔다. 그를 보고 싶어서. 북한산 입구에서 준혁이 나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누나 오셨네요. 응.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등산 중 준혁은 내 뒤에서 걸었다. 쉼터에 앉을 때 옆에 앉으려는 그를 피해 자리를 옮겼다.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하산 후 회식에서 나는 술을 계속 마셨다. 건너편에서 준혁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아팠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왜 그래요? 일주일 동안 답장도 안 하고 오늘은 저 피하고.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요? 그냥 우리 그날 일 잊자.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실수였어. 분위기에 휩쓸린 거야. 누나, 저한테 실수였어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미안해. 준혁은 한참 나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저도 포기할게요. 돌아서서 걸어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서 한참을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 다음 주 토요일 모임에 가지 않았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나, 괜찮으세요? 답장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혁의 문자는 이제 오지 않았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다. 산장의 빗소리, 그의 체온. 어느 금요일 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준혁이 서 있었다. 누나, 할 말 있어요. 그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누나, 저 포기 못하겠어요. 한 달 참았는데 안 되겠어요. 매일 누나 생각해요. 나도 그랬어. 말하고 후회했다. 그럼 왜 피해요? 무서워서. 나이 차이, 사람들 시선, 그리고 나 자신. 준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나, 저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누나 마음만 알고 싶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있어. 미안해. 나도 매일 생각했어. 눈물이 났다. 준혁이 나를 안았다. 꽉. 그럼 됐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하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그리고 입술에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다. 이번엔 사랑을 확인하며. 새벽녘 준혁이 속삭였다. 누나, 사람들한테 말해도 돼요? 우리 사귄다고. 나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렵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랑을.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손을 잡고 등산 모임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멈췄다. 모두 우리를 봤다.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준혁 씨, 혹시 둘이? 네, 사귀고 있습니다. 준혁이 당당하게 말했다. 내 손을 더 꽉 잡으며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누군가 기침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때 회장님이 웃었다. 그래요? 축하해요. 좋은 일이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다. 등산이 시작됐다. 준혁은 계속 내 손을 잡았다. 사람들 앞에서도 중간 쉼터에서 한 여자 회원이 다가왔다. 지연 씨, 진심이에요? 네. 나이 차이는 괜찮으세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대답하고 나서 놀랐다. 내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게. 그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부럽네요. 전 그럴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아니라 절실함이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하산 후 회식 자리에서 준혁이 내 옆에 앉았다. 자연스럽게 고기를 구워줬다. 물을 따라줬다. 어떤 남자 회원이 준혁에게 물었다. 준혁 씨, 진짜 괜찮아? 형수님 나이가. 준혁이 그 말을 끊었다. 형,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누나가 좋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는 의미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물었다. 힘들었죠? 괜찮아. 예상했던 거야. 누나, 후회 안 해요? 절대 안 해. 진심이었다. 준혁의 집에 처음 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좁아서 미안해요. 아니야. 따뜻하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다. 등산 모임 사진들. 그 중에 내가 찍힌 사진이 많았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누나 모를 때요. 예쁘게 나와서 붙여뒀어요. 가슴이 뭉클했다. 이 남자는 나를 이렇게 오래 봐왔다는 게. 준혁이 뒤에서 나를 안았다. 누나, 여기서 같이 살래요? 너무 좁잖아. 그럼 누나 집으로 제가 갈게요. 나는 돌아서서 그를 봤다. 진심이야? 네. 전 누나랑 매일 같이 있고 싶어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한 달 후, 준혁이 내 집으로 이사 왔다. 짐이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책들 뿐.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가 말했다. 거실을 둘러보며.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우리 집.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다. 함께 사는 시간이 쌓였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 커피를 마셨다. 저녁엔 함께 요리했다. 밤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느 일요일 아침 준혁이 물었다. 누나, 딸한테 말할 거예요? 우리 사귄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딸, 생각하기 싫었던 부분이었다. 말해야겠지. 언제요? 조만간. 하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딸이 뭐라고 할지 무서워서. 석 달이 지났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가요. 보고 싶어요. 심장이 뛰었다. 이제 말해야 했다. 전화를 끊고 준혁에게 말했다. 딸이 온대. 다음 주에.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거죠? 응.
떨려요? 많이.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다음 주가 왔다. 딸을 공항에서 데려왔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말했다.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남자친구 생겼어. 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진짜요? 누구예요? 집에 가면 소개해 줄게. 집에 도착했다. 준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야, 이 사람이 엄마 남자친구야. 딸이 준혁을 봤다. 그리고 굳었다. 엄마, 이 사람 몇 살이에요? 39.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엄마 미쳤어요? 딸이 소리쳤다.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딸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준혁이 내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안 괜찮아. 눈물이 났다. 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 준혁이 나를 안았다. 누나,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칠이 지났다. 딸은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준혁과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나는 지쳐갔다. 딸과 준혁 사이에서 일주일 후 딸이 방에서 나왔다. 거실에 앉아 있는 우리를 봤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준혁이 자리를 뜨려 하자 딸이 말했다. 아저씨도 들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이러나? 딸이 나를 봤다. 근데 엄마 표정 봤어요. 아저씨 옆에 있을 때 엄마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랑 있을 때도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냥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나는 일어나 딸을 안았다. 한참을 안고 울었다. 준혁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은지 씨, 제가 꼭 누나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하게. 그날 밤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딸이 떠난 후 준혁이 물었다.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진심이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산장에서 만난 그날처럼. 하지만 이젠 무섭지 않았다. 준혁이 옆에 있으니까. 51살에 찾은 사랑. 늦었지만 진짜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끝. 어떠셨나요? 50대에 찾아온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